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피해 임영식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1심 판결 선고되고 나서 불복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상소라고 이제 통틀어서 얘기하는데 그 안에 이제 항소, 상고. 항소는 1심에서 2심, 1심에 불복해서 항소심, 항소라고 하고 2심에서 대법원으로 가는 걸 상고라고 합니다. 이 기간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있습니다. 항소 제기 기간은 7일로 한다라고 돼 있고 항소를 하면은 이제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선고를 받으실 때 판사님이 그걸 고지해 주십니다. 이 판결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 법원에 7일 이내로 항소장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항소는 7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항소가 되면 1심 법원에 사건 기록이 다 있잖아요. 증거 기록, 그다음 공판 기록이 다 있으면 항소장을 받은 원심 법원, 1심 법원은 그 공판 기록과 증거 기록 전체를 항소심 법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항소 기록을 받으면 기록 받았다라는 통지를 해줍니다. 그걸 소송 기록 접수 통지라고 합니다. 이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2에 있습니다.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항소 기록 접수 통지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61조의 3을 가보면 항소 이유서와 답변서라고 해서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총 따져보면 7일 안에 항소를 할 수 있고 항소장을 받은 원심 법원은 이제 항소심 법원으로 기록을 보내고 그럼 기록을 받은 항소 법원은 기록을 받았다고 통지를 해주죠. 그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니까 총 해보면 가장 길게 잡으면 30일에서 35일 사이에 항소 이유서까지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이 생각보다 타이트합니다. 우리가 다퉈야 되는 사건이 있으면 최대한 이걸 좀 연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판결 선고를 받으면 7일을 다 채워서 항소를 제기하고 그래서 이 기간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 기간 놓치면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고 나는 거거든요. 저희가 요런 항소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날짜 계산해서 데드라인을 저희가 쓴 일정 입력을 해놓고 김현장에 있을 때부터 그랬지만 그래도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마감일까지 이제 맞춰서 내는 경우는 잘 없고요.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전에 제출을 합니다. 361조의 5에서 이제 항소 이유라고 해서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항소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1호부터 15호까지 다 있는데 항소 이유가 여기 포함이 되지 않아서 항소를 못한다는 경우 사실 없고요. 다만 우리가 항소 이유를 쓸 때는 사실 인정, 법리 판단, 그 다음에 양형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으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증거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내지는 증거를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사실 인정을 잘못했다. 그럼 사실 인정을 잘못하면 당연히 법리 판단도 잘못되게 되잖아요. 그런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마지막에 항소 이유를 쓸 때 요 문구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적혀있는 1호에서 15호 중에 물론 삭제된 것도 있지만 앞에 있는 것들 크게 이런 경우는 거의 다 없고요. 보통은 밑에 사실 오인에 있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 꼭 이거에 해당하니까 항소 이유입니다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사실 오인이 있습니다. 법리 판단 잘못됐습니다. 판례 위반, 양형 부당 이런 것들을 그냥 쓰곤 합니다. 그리고 364조를 보면은 이제 항소 법원의 심판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서 심판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 항을 보면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해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판단된 것들 전반적으로 다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소 이유에는 사실은 큰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항소 이유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하시면서 포함되지 않은 항소 이유까지 다 판단을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 이유를 정리를 하실 때는 일단 나중에 철회를 하더라도 다툴 수 있는 것들은 다 다투는 게 좋고요. 특히 법리적인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는 사실 없고 사실 인정이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증거들이잖아요. 증거들이라고 하면 객관적인 증거, 그 다음 진술 증거 이런 것들 다 모아서 종합해서 이제 법원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은 이렇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그 판단에 있어서 사실은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 결론이 잘못됐다 이렇게 항소 이유를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항소 이유는 풍부하게 하시면 좋고요. 1심에서 다 하고 오라는 게 기본적인 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한 거죠. 1심에서 처음 판단 받을 때 입증할 수 있는 것들 자료들 다 내놓고 판단을 받는 게 맞지 2심까지 가서 내가 뒤집겠다 이렇게 재판을 운영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증인신문, 제출할 증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1심에서 충분히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항소심 와서는 1심에서 하지 않은 것들 꼭 했어야 되는데 누락됐거나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항소심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심에서 좋은 결과가 없어서
앞서서 이제 저희 항소심이 오는 사건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뭐도 하고 싶고 많은 것들 하고 싶죠. 1심에서 결과가 안 좋았으니까. 대부분 증인신문이거든요. 증인 부르고 싶다라고 하면 항소심에서는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느냐, 꼭 해야 되는 증인이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증인이 4명을 신청하면 중복되는 증인 제외하고 한두 명만 하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소를 했다는 건 일단 결과에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분명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과를 사실 뒤집는 거잖아요. 1심에서 했던 것들 그냥 반복하면 원심 결정을 바꿀 만한 이유가 없으면 항소는 그냥 기각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실관계를 변경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찾거나 아니면은 1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법리적인 근거를 추가로 제시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1심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좀 발굴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변호인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변호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